안녕하세요. 예, 오늘이 바로 음력 1월 15일 대보름이죠. 아침에 어떻게 부럼 깨면서 고스를 하고 건강을 빌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삼성병원에서 하는 강의가 오늘 대보름에 한 해를 건강하게 잘 보내게 달라고 기원하듯이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94회 삼성서울병원 조선일보사 공동건강교실을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서울병원과 조선일보사는 일반인들에게 질병에 대한 이해와 예방, 그리고 치료법 등을 알기 쉽게 소개해 건강의 소중함을 함께하기 위해서 지난 96년 11월부터 매월 1회씩 공동으로 건강교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2005 한국인의 암이라는 주제로 위암의 예방과 치료를 주제로 소화기외과 김성 교수님, 그리고 소화기내과 김재준 교수님께서 각각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강의를 해주실 김재준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준 교수님은 성균관대 의대교수,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전문의로 재직 중이시며 위장 질환 등에 대해 진료와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병원을 찾아주시고 또 이렇게 제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맨날 저는 이렇게 진료실에서 한 분씩만 진료를 하다가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하려니까 조금 당황스럽네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뭐 아시는 것처럼 위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거지만 실제로 우리가 위암을 예방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위암에 대해서 전반적인 소개를 좀 드리고 또 우리 소화기내과에서 내과적으로 위암을 어떻게 접근하고 치료하는지 또 어떻게 위암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들을 가질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요. 제 강의가 끝난 다음에 이어서 외과 김성 교수께서 수술을 포함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수술 후에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위는 복부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간이 있고 그 다음에 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먹은 식도를 통해서 식도에 연결돼서 위 주머니가 있죠. 여기 이렇게 이제 십이지장이 다음으로 넘어가서 소장, 대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잘 안 들리나? 그럼 위암이란 무엇인가요? 위암이라는 건 암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위에서 발생한 그런 악성세포, 암세포죠. 악성이라는 게 잘 아는 것처럼 암세포라는 얘기입니다. 이 암세포의 특징은 계속해서 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증식을 하고 이건 어느 암이나 다 똑같습니다. 어느 암이나 똑같은데 위 점막에서 발생하니까 위암이라고 하는 거죠. 암이 무서운 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전이하게 됩니다. 간이나 폐, 뇌 등으로 전이해서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되는 겁니다. 위는 이렇게 주머니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여러 가지 근육으로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맨 겉에 있는 거를 점막층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점막 밑에 있다 그래서 점막 하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가 근육 움직여야 되니까 근육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겉에는 이 바깥이 되겠죠. 이 막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장막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암도 우리 흔히 아는 것처럼 초기 또 일기 우리가 항상 환자들 보면 모든 암이 초기냐 말기냐 어느 정도 진행됐느냐 이런 걸 제일 궁금하게 여기죠. 그래서 근데 특히 위암은 그 모든 암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특히 위암은 초기에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의학적으로는 조기 위암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초기라고 하는 것들을 의학적으로는 조기 위암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위암 세포가 점막이나 점막 하층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왜 조기 위암이 중요하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하면 90 내지 95% 완치가 됩니다. 사실 암이 90 내지 95% 완치된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최근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건강검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건강검진에서 가장 많이 덕을 보는 게 이런 위에서 조기암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조기암 말고 암세포가 점막층과 점막하층을 뚫고 근육층이나 그 밖에 위를 뚫고 밖으로 전이 된 경우, 이런 경우를 다 포함해서 진행성 위암이라고 합니다. 이걸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해드리면, 위가 이렇게 이만큼이 위 벽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막과 점막 하층, 여기에만 이렇게 국한되어 있으면 조기위암이라고 하고요. 그 점막 하층을 넘어서 근육층까지 뚫고 장막층까지 계속 진행된 것을 진행성 위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위암이 얼마나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나, 우리나라에서. 위암, 10만 명당 위암으로 사망하게 되는 게 보면,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은 1명에서 10명 이내로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일본은 10만 명당 사망하는 인구가 20명에서 약 40명가량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 우리 한국에 있어서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건 뭐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요. 이쪽 아시아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국, 일본, 이쪽이 인구 10만 명당 위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매우 높은 지역인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암 발생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30대부터 약간 증가하기 시작해서 40대에서 40대 후반에서 매우 증가하고 60대, 70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 쪽이 남자고 빨간 쪽이 여자인데 남녀 모두 98년, 99년 모두 매우 높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그 우리나라의 암 발생 현황을 잠깐 보시면 위암을 포함해서 뭐 압도적으로 위암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폐암, 간암, 대장암 이런 순서로 위암이 월등히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걸 알고 있고요. 여자에서는 유방암 다음으로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남녀 합하면 물론 위암이 제일 많고 여자에서는 유방암과 거의 같은 정도로 약 15%에서 전체 암의 15%를 여자에서는 차지하고 남자는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암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생활 습관도 많이 변하고 식생활 습관도 많이 서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83년에서 현재까지 약 10년, 10년에서 20년 관계의 추이를 보면 위암은 약 4%에서 좀 전에 24%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한 비교를 보면 약간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소하는 추세가 이렇게 급격하지 않고 매우 완만합니다. 이에 비해서 다른 암들을 보면 폐암은 약간 폐암 간암이 조금씩 증가하고 대장암은 비록 퍼센트는 낮지만 옛날에 비하면 100% 이상 거의 2배 이상 대장암이 증가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위암, 간암, 대장암 이런 소화기 계통의 암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이 장기별로 암이 많이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로 인한 사망이 문제가 됩니다. 위암 발생이 약 20 내지 25%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망률은 오히려 발생률이 위암보다 떨어지는 폐암보다 사망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폐암은 진단돼도 치료가 그렇게 매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암은 초기에 발견된다면 90 내지 95% 완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암 사망률이 폐암보다는 낮긴 하지만 워낙 아직도 많은 발생이 있기 때문에 위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2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망률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암도 최근 건강검진으로 인해서 초기에 진단되는 게 많기 때문에 사망률이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폐암은 약 3배 가까이 사망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폐암이 점점 증가되고 아직 폐암에 아주 획기적인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망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장암 보십시오. 대장암도 4배 가까이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죠. 췌장암, 식도암
굉장히 소화기 계통의 암의 사망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저희 병원에 건강검진센터가 있는데 발견된 종양이 100예라고 했을 때 얼마나 발견되나 역시 위암이 가장 많이 발견되고 대장암, 자궁경부암, 여자의 경우에 유방암, 간암 이렇게 이 소화기 계통의 암, 특히 위암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건강검진의 장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검진에서 발견되는 위암 중에서 약 4분의 3, 70% 이상이 조기위암입니다. 사실 우리가 조기위암이 발견되면 5 내지 10%에서 재발한다는 얘기는 거의 완치된다는 거와 유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암이 그 정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많은 연구들 하고 있지만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위암이 생기나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위험인자라고 알고 있는 것이 만성 위염 중에 위축성 위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 점막이 위축이 돼서 생기는 일종의 만성 위염의 하나고요. 그 위축성 위염이 좀 진행된 경우에 장상피 화생이라고 해가지고 위 점막이 대장처럼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장상피 화생이라는데 이런 경우에도 위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내용들을 신문지상이나 이런 공개 강좌에서 여러분들이 듣고 어디 가서 이제 건강검진을 하면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을 사실 알게 됩니다. 그러면 위암이 걸리는 줄 알고 굉장히 놀라시는데 이런 위험 인자가 있다고 해서 다 암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 다 정상인 경우보다 암이 생길 확률이 약간 증가되는 거지, 그걸 무조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이런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이 오랜 세월 진행되다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어떤 경우에는 암으로 변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암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이런 위험 인자를 갖고 있다면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좀 이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위에 선종, 폴립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선종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또 가족 중에 위암이 있는 경우에, 또 과거에 위암은 아니더라도 위절제술을 받았던 경우에, 또는 최근에 텔레비에도 많이 나오고 있죠. 헬리코박터라는, 그래서 무슨 야쿠르트 음료도 팔고 있지만 헬리코박터라는 세균이 감염되어 있을 때, 또 모든 만병의 적이죠. 흡연과 음주, 그리고 짠 음식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과일이나 야채를 적게 먹는 습관들, 그다음에 어떤 가족적인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에 혹이 많이 생기는 병들이 있는데 그런 가족적인 병이 있을 때 위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게 있다고 다 위암이 생기느냐? 그렇지는 않고 이런 게 생겼을 때 위암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남들보다 증가되는 경우죠. 그래서 위축성 위염이라는 것은 이렇게 위가 위축이 된 거고 실제로 구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장상피 화생도 마찬가지로 위가 이렇게 좀 우들두들 하긴 하지만 큰 생활하는 데 지장이 있는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위암이 된 걸 내가 어떻게 하나? 불행히도 암은 증상이 없는 게 많습니다. 특히 조기암은 80% 이상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있는 것들이 속쓰림, 오심, 구토 이런 것들이 흔히들 소화불량으로 나타나는 증세와 똑같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내가 속이 불편하면 무조건 암인가 하기도 그렇고 또 암이 아닌가 하기도 그렇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까 그래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40대 이후에서는 암이 증가되기 때문에 암 발생이 높아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최선일 겁니다. 또 이런 진행성 위암도 대부분 체중이 감소한다든지 통증이 있고 출혈이 된다든지 토하게 된다든지 덩어리가 만져진다든지 이렇게 돼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도 5%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전이가 다 됐는데도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면 위암은 어떻게 진단하게 되나? 당연히 위 내시경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암이 의심돼서 내가 건강검진을 받고 싶다 할 때는 위투시라는 게 있는데 하얀 약물을 먹고 위 X선 촬영하는 겁니다. 그런 게 있는데 그걸 하게 되시면 경우에 따라서는 2번 검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위 X선 검사는 조직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해서 확진을 정확하게 확정 진단을 해야 암이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위내시경을 통해서 조직 검사를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가급적 위내시경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위내시경 검사에서 암이 진단이 되면 우리가 초음파나 CT 촬영을 해서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내시경은 뭐 받아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 안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호스를 통해서 이 호스를 입을 통해서 뭐 최근에는 뭐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코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뭐 내시경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코로 집어넣는 내시경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기계가 좀 작기 때문에 오히려 정확한 진단하는데 불리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통 내시경으로 하셔도 충분하고 이건 실제로 옛날보다 많이 가늘어져서 이제 9mm, 1cm도 안 됩니다. 그래서 9mm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고 정 힘드신 분들은 수면 내시경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그런 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조직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수면 내시경이라고 많이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면 내시경이라는 거는 그냥 내시경 하는데 너무 구역질 나고 힘들고 그러니까 주무시면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주무시는 건 아닙니다. 어떤 진정제라는 약을 투여해가지고 이 약을 하면 진정 상태 이렇게 좀 어지럽고 막 몽롱하고 막 가물가물되는 상태로 내시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약은 특징이 뭐냐면 내시경하고 나면 잠깐 동안 주사약이 효과가 있는 동안 기억을 약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심지어는 힘들게 내시경 검사를 했다 하더라도 내가 검사를 언제 했나 할 정도로 잊어먹기 때문에 편하게 검사한 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실제로는 수면 주무시지 않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잘못 알고 왜 나는 수면 내시경인데 잠 안 재우냐고 화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면 상태로 되면 호흡 억제, 숨을 안 쉬게 돼서 잘못하다 돌아가실 수 있어요. 내시경 검사하려다 큰일 나면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나이 드신 분들, 임산부, 뭐 호흡기 폐가 안 좋으신 분들, 심장이 나쁘신 분들, 또 과거 이거 하다 문제가 있었던 분들은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저희 병원은 작년까지 수면 내시경 5만 개 이상 했는데 한 번도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하면서 환자분의 맥박이나 이런 걸 계속 이렇게 기계를 대고 모니터를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이게 수면 내시경이 이렇게 생각처럼 아주 간단하고 쉽고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내시경으로 진단한다고 그랬는데 조기 위암이 어떻게 보이나? 얼핏 보면 크게 이상이 없는 것 같지만 이런 주홍색 이런 게 점막의 보통 정상적인 색깔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약간 동그랗게 들어가 있는 데가 보이고 다른 데보다 더 벌겋게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기 위암입니다. 이쪽도 다른 환자인데 특별히 찾기 어렵지만 여기 자세히 보면 불가사리 같이 여기 색깔이 좀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진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기 위암을 진단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 소화기 내과 의사들의 임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걸 찾아서 치료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이렇게 막 궤양이 심하면 오히려 좀 찾기 쉽지만 여기는 뭐 여기만 약간 색깔이 약간 이상한 정도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찾기가 뭐 무척 쉽지 않습니다. 이거에 반해서 진행성 위암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이렇게 혹처럼 덩어리 가지고 피도 막 나고요. 이렇게 점막이 막 굉장히 두꺼워지고 또 여기 보면 이렇게 막 전반적으로 위 자체가 허옇게 이렇게 막 헐게 됩니다. 또 이 식도 가까이에서 생긴 암이 식도까지 이렇게 암이 타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식도를 막아서 음식물 삼키는데 애로사항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음식물 십이지장으로 넘어가는데 암이 생겨서 그 내려가는 구멍을 꽉 막으면 잘 못 드시고 토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성 위암하고 조기 위암이 같이 동시에 있는 분들도 있죠. 위암이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 빨갛게 줄이 있죠.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출혈하고 있는 겁니다. 위가 막 암이 위를 파고 들어가면서 혈관을 침범해서 위에서 막 출혈을 하게 되죠. 그럼 막 출혈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어지러워서 쓰러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뭐 내시경을 이용해서 일단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암에 의해서 이렇게 막히면 이게 이렇게 구멍이 좁아져서 거의 못 드십니다. 이 십이지장으로 넘어가지 않아서 음식물들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을 할 수 없이 많이 암이 진행돼 있다면 이렇게 보통 수술할 수 있다면 물론 수술을 하지만 수술할 수도 없을 정도인데 잘 못 드시면 우리가 이렇게 관이 있습니다. 쇠로 된 관이 있는데 그 관을 좁아진 데다 끼워가지고 식사하실 수 있게 해드리기도 하죠. 뭐 조직 검사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우리가 아까 이게 CT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보입니다. 통 속에 들어가서 CT를 찍으면 뱃속을 이렇게 자르는 것처럼 보게 되는데 보시면 이게 간입니다. 정상적인 간은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더 짙은 검정색 아주 짙은 회색에 둥그런 게 보입니다. 이건 뭐냐면 위암이 간으로 전이 된 겁니다. 간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기 복강인데 배 안에도 이렇게 커다란 혹덩어리가 생기기도 하죠. 이런 경우에는 뭐 거의 손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위암은 어떻게 치료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를 내시경 조직 검사로 진단해서 수술할 수 있는지 우리가 CT 같은 검사를 해서 여러 가지 뭐 몸의 건강 상태는 어떠신지 뭐 심장은 튼튼하신가 폐는 괜찮으신가 확인을 해서 수술할 수 있겠다 하면 수술을 하고 어려우면 항암제 치료나 방사선 치료 등을 하게 되고요. 수술해서 조기 위암인 경우에는 이런 항암제 치료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경과만 관찰하게 됩니다. 근데 좀 진행된 경우에는 항암제 치료를 추가로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치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다음 시간에 외과 선생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위암을 수술하지 않고 내시경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내시경 점막 절제술이라고 해서 위암도 다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조기위암에 한해서 크기가 크지 않은 한 2cm 이하의 작고 조기위암이 점막과 점막 하층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점막층, 그러니까 맨 위에만 아주 표면에만 있는 조기위암인 경우에 크기가 작으면 내시경으로 치료합니다. 이렇게 되면 배를 째고 위를 잘라내지 않아도 되고 마취하지 않아도 되고 입원 기간도 뭐 2주에서 한 달가량 걸리는 수술하면 2주에서 한 달가량 입원하게 되는데 그렇게 뭐 3, 4일만 입원해 있으면 되니까 입원 기간도 훨씬 적고 당연히 수술비도 훨씬 적게 나오죠. 그래서 그런 제한된 경우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조기위암이 발견되면 내시경 치료를 해서 환자분들이 많이 도움을 되고 결과는 현재 최근에 시작된 치료이긴 하지만 최근이라는 게 최근 몇 년 사이에 진행되고 일본에서 많이 하고 지금 저희 나라에서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는데 초기인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와 거의 같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혹이 있으면 위에 혹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혹 주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한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도려내는 겁니다. 이렇게 잘라내 가지고 그 올가미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올가미 같은 거로 그 혹을 도려내면 이렇게 혹만 제거를 해서 이것만 잘라낼 수 있는 거죠. 다른 한 암인 경우에 이것도 조기암이었는데 조기암 잘 안 보이시지만 저희가 이렇게 약을 뿌리면 암이 잘 보입니다. 이렇게 암이 보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서 여기를 이제 자를 수 있도록 표시를 한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동그랗게 암을 표시를 한 다음에 요 내시경 기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암을 잘라서 깨끗하게 잘라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하면 위를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수술하시면 아무래도 위가 없기 때문에 식사하시는 거나 몇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거에 관해서는 이제 우리 외과 선생님께서
수술 후에 나타나는 문제점들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위암을 이렇게 이제 저희가 치료를 하지만 중요한 거는 위암을 치료하고 나면 얼마나 우리가 살 수 있나, 얼마나 예후가 어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기, 제 초기인 경우에는 80 내지 95%에서 완치된다고. 5년 생존율이라는 게 완치랑은 조금 다르지만 의학적으로 이제 5년 생존율이라고 합니다. 5년 동안 재발하지 않으면 완치됐다고 대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완치야 경우에 따라서는 10년 넘어서 재발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대개 의학적으로는 5년 동안 문제 없으면 완치되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5년 동안 재발하는 여부를 잘 관찰하는데 1기인 경우에 그러니까 이 간이나 폐나 다른 데로 전이 되지 않고 아까 이 위에만 특히 위에도 점막이나 점막 하층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90 내지 95% 완치가 됩니다. 하지만 위를 뚫고 주위까지 이렇게 가는 제2기 정도 되면 그 생존 완치율이 50 내지 60%로 떨어지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50 내지 60%의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이게 좀 진행돼서 많이 위 주위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로 전이돼서 임파선 이 빨간 게 이제 임파선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왜 우리 감기 걸리면 편도선 붙듯이 목에 편도선 붙지 않습니까? 그런 게 뭐냐면 이 균이 들어오는 걸 잡아먹는 기관입니다. 그 임파관들이 모이는 임파선 세포들이 모여 있는 그런 임파절들인데 뱃속에도 그런 임파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파절들이 암세포가 오면 일단 암세포를 잡아먹거든요. 근데 먹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되면 암이 임파절까지 번진게 되는 거죠. 그래서 뱃속에 여러 임파절까지 암이 번져 있어서 많이 진행된 3기인 경우에는 그 완치율이 많이 떨어져서 15 내지 30%까지 완치율이 떨어집니다. 이 마지막 제4기처럼 간이나 폐, 뇌로 전이되거나 복강내로 전이 돼서 복수가 차 있거나 이런 말기가 되면 말기가 4기입니다. 위암에서는 대개 모든 암이 다 4기까지 나누고 있지만 이 4기가 되면 완치될 확률은 5% 이하, 기적적으로 좋아지신 분들도 간혹 있긴 하지만 대개는 5% 이하에서 완치되기 때문에 아주 안 좋죠. 이렇게 사실 우리나라에 많고 또 초기에 발견되면 좋기는 하지만 진행되면 그 예후가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되는 이 위암을 그럼 어떻게 예방할 수 있겠나? 예방에 앞서서 그럼 아까 말씀드린 그 위암의 그런 위험 요소들을 한번 따져보면 어떤 위암이 유전적 질환이냐? 무조건 유전성 100% 유전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게 나폴레옹은 할아버지와 부친과 자신이 전부 다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런 위암이 그 집안 내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위암하고 이 가족력이 유전적인 요소가 있나? 위암 환자들의 한 10 내지 15%에서는 위암 가족력이 있어요. 그러면 위암 가족이 있으면 내가 무조건 위암이 생기나? 그렇지 않습니다. 약 2배 내지 3배 정도, 정상인들보다 2배 내지 3배 정도 암이 걸릴 확률이 있는데 실제로 2배 내지 3배면 얼마나 높은 거냐? 정상 안 생기는 것보다 하겠지만 우리가 담배 피면 폐암 걸리는 확률이 정상인들보다 7배에서 10배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3배라는 거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하지만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항상 체크는 받아보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직 유전자에 의한 건지 아니면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건지는 또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직 그런 유전자가 발견돼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흔히들 알고 있는데 위궤양하고 위암하고 많이 헷갈려 하시지요. 그 이유는 위암이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악성 위궤양이란 말로도 하거든요. 악성 위궤양은 처음부터 위암인 거고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궤양이라는 건 양성, 암이 아닌 걸 양성이라고 하는데 양성 위궤양을 그냥 위궤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성 위궤양은 그게 있다고 해서 암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자기가 어디 가서 위궤양으로 진단받았는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있는데 치료를 하지 않는다거나 계속 치료를 하는데도 잘 낫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위투시만 하고 위궤양이라고 약을 먹다가 계속 낫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내시경 검사를 해서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위암이 숨어 있는 게 아닌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성위염 아까 잠깐 뭐 장상폐화성 위축성위염 말씀드렸는데 뭐 이런 것들 복잡하게 보시면 더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런 위염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런 위축성위염이 장상폐화성으로 되는데 무조건 다 위축성위염이 되면 이렇게 가서 결국 위암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위축성위염의 일부분이 장상폐화성이 되고 또 그 중에 한 10% 이하에서 이형성이라죠. 세포가 이상하게 생기는 건데 이상한 세포가 생기고 그 중에서 또 일부분이 암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만성위염이 생겼다고 당황하실 필요 없고 그렇다고 별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네. 뭐 그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또 위에 아까 말씀드린 헬리코박터라는 균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면 여기 뭐 먼지가 묻은 이렇게 이런 것들, 이런 먼지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위 점막에 아주 조그만 균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자현미경을 확대했더니 이렇게 벌레 같은 게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위에 있는데 이런 벌레가 무조건 암을 일으키는 건 아닌데 보면 이 선진국에서는 그 감염률이 매우 낮은데 인도같이 못 사는 나라는 매우 높죠. 그 중간쯤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60-70% 여기 계신 분들의 한 60-70%가 이 헬리코박터라는 균을 갖고 계세요. 근데 저희 병원에서도 해보면 30대부터 균이 양성으로 나서 70대 같은 경우에는 뭐 70% 이상 균 양성률을 갖고 있습니다. 이 균은 만성위염을 일으킵니다. 만성위염을 일으키고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과 연관이 있어서 자꾸 재발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이 있는 경우에는 헬리코박터를 치료하지만 이런 만성위염만 있을 때는 굳이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또 위에 독특한 임파선 암이 있습니다. MALT에서 말트라고 그러는데 뭐 이런 임파선 암 중에 한 종류는 또 이런 헬리코박터와 연관성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위암과도 물론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헬리코박터 균이 감염이 많은 우리나라 같이 또 아프리카 많은 나라에서 암이 많이 발생돼서 관계가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또 헬리코박터 균이 많은 나라가 또 아프리카가 그런데 그 나라는 위암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연관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정확한 인과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구병변과 아까 말씀드린 위축성위염과 헬리코박터가 연관성이 있어서 실제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정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건 헬리코박터 감염이 되면 위암 발생률이 아까 가족력인 경우에는 2배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헬리코박터 감염이 돼 있으면 위암 발생률이 한 3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아직까지 헬리코박터 균을 치료하면 위암이 예방되나 그런 연구는 아직 그런 보고는 없습니다. 연구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연구를 했는데 예방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 일본에서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위암을 치료해보고 안 해보고 하면 위암 치료 예방 헬리코박터를 치료한 그룹인 한쪽이나 안 한쪽이나 위암 발생률에 큰 차이가 없는 거로 돼 있어요. 그리고 흔히 보는 것처럼 위에 혹이 있을 때 무조건 다 암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선종이 있고 과형성 용종이 있고 하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 잘 모르시니까 혹이 있다고 다 놀라지 마시고 꼭 암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일단 병원에 가서 내시경을 통해서 조직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짠 음식도 위에 손상을 주고 하기 때문에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이것도 위암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가급적 짜지 않게 잡수시는 게 좋죠.
그리고 탄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탄 음식을 먹는 경우에 저희 뭐 외국 특히 바베큐 음식 많이 먹고 우리 그 소고기 많이 구워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 음식인데 구워 잡수신 건 좋은데 숯불에 구워서 이렇게 타서 막 까맣게 타서 잡수시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탄 음식 많이 먹는 나라들에서는 그 위암 발생률이 높고 탄 음식에 발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냉장고를 쓰면 균들이 뭐 우리 뭐 요즘 냉장고 안 쓰는 사람 있나요? 그래서 뭐 냉장고는 뭐 그렇고 물도 위험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술 속에 질소암이라는 발암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발암 물질로 인해서 위암 발생 충분히 가능되고 이렇게 뭐 일주일에 소주를 6병씩 드시고 그러면 위암 발생률이 7배 증가됩니다. 흡연도 마찬가지로 발암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위암 발생을 높일 수 있고요. 따라서 신선한 야채나 과일을 많이 먹으면 그 사망률이 많이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또 거기에는 이제 카로틴이나 비타민 C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비타민 C는 발암 물질을 해독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신선한 야채, 과일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이 야채 많이 드시면 이 변비도 해소되고 여러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채소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위암을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지침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보약 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균형 잡힌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골고루 잘 잡수시고 맵고 짠 음식, 태운 음식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많이 드시고요. 과음하지 않고 금연하시면 좋죠. 그리고 스트레스 쌓이지 않게 잘 지내시고 중요한 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 의사들 간에 하는 말은 위암을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건강검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해야 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80%에서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 매년 정기검진을 하면 위암 사망률 60%나 감소하고 2년에 한 번 하면 40%가 감소되지만 3년에 한 번 하면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3년 검사하지 말고 최소한 1년이나 2년에 한 번은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40세 이후에는 한 번씩 받아보시고 3년 계속해서 괜찮았다. 그럼 뭐 2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암은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암이지만 조기 진단을 통해서 90% 이상 완치될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 40세 이상에서는 매년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평상시에 자극적 아까 말씀드린 음식들 그리고 신선한 과일들 드시는 것 그리고 매일 적당한 운동하시는 게 좋을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위험인자들이 있다고 해서 놀라지 마시고 항상 정기 검진을 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해서 지내시는 것이 여러분 건강에 위암뿐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